주인공은 지난 결혼 생활 2년 반 동안 입 밖으로 내지 못했던 수많은 순간들을 마음속으로 되새겼다. 그녀는 날카롭고 강인한 성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댁의 불합리한 요구와 남편의 무심한 태도 앞에서는 늘 침묵을 강요당해야 했다. 마치 꺾인 날개처럼 매번 싸우고 이혼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는 스스로의 합리화 속에서 그녀는 부조리한 상황들 앞에서 고개를 숙여야만 했다. 그 억압된 시간들이 점차 그녀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었다. 어느 날 시댁 식구들이 사전 연락 없이 아무 때나 집을 찾아오는 무례한 행동이 반복되자 주인공의 인내심은 한계에 다다랐다. 그녀는 이 부당함을 더 이상 묵인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단호하고 거침없는 태도로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갔다. 마침내 시댁의 무단 방문은 중단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겪었던 정신적인 피로와 억압된 분노는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 앙금으로 남아 지워지지 않는 상흔을 남겼다고 그녀는 스스로 되뇌었다. 어느 날 시누이가 시아버지 생신을 핑계로 찾아와 사과와 배를 불쑥 내밀며 주인공에게 과일을 깎아보라고 무례하게 명령했다. 주인공은 시누이의 오만한 태도에 순간 분노가 치밀었지만 겉으로는 침착함을 유지하며 먹고 싶으면 본인이 직접 깎아 먹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비꼬듯이 돌려 말했다. 그 순간 시누이는 예상치 못한 주인공의 냉정한 반응에 당황한 듯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고 그녀는 기억했다. 그 말을 들은 시누이는 불쾌감을 감추지 못하고 불같이 화를 냈다. 집에 돌아온 남편마저 아내의 편을 들기는커녕 굳이 그렇게 분란을 만들었어야 했냐며 주인공을 질책하고 드센 여자와 살기 피곤하다는 말을 서슴없이 내뱉었다. 아내의 고충은 헤아리지 않고 오직 자신의 편안함만을 바라는 남편의 이기적인 모습에 주인공은 깊은 배신감과 절망감을 느꼈다. 부부싸움은 점점 격해졌고 남편은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식탁을 주먹으로 쾅 내리쳤다. 그 충격으로 주인공이 아끼던 친정엄마의 손때 묻은 접시와 머그컵이 떨어져 산산조각 났다. 주인공의 눈에는 단순히 물건이 깨진 것을 넘어 친정엄마의 사랑과 그녀에 대한 배려까지 부서지는 듯한 참담한 절망감이 비쳤다. 남편의 폭력성은 그녀의 마음속에 또 하나의 금을 그었다. 주인공은 부서진 식기들을 보며 그동안 스스로를 억눌러왔던 과거의 순종적인 자신과 결별을 선언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그녀는 망설임 없이 남편의 값비싼 새 골프 드라이버를 찾아 거실의 최신형 TV를 향해 강력한 풀스윙을 날렸다. 300만 원이 넘는 TV는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고 예상치 못한 아내의 반격에 남편은 경악하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의 파괴적인 행동은 비로소 억압된 자아의 분출이었다. 주인공의 압도적인 분노에 남편은 그제야 무릎을 꿇고 그녀에게 용서를 빌었다. 그는 다시는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주인공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막겠다고 필사적으로 약속했지만 주인공의 눈에는 그 약속이 마치 공허한 메아리처럼 들렸다. 그녀는 씁쓸한 표정으로 남편의 위선적인 태도를 응시하며 이 관계의 부질없음을 직감했다. 금요일은 시아버지의 생일이었고 주인공은 최소한의 예의를 지켜 용돈 50만 원과 외식을 준비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명절이나 기타 기념일마다 주인공이 친정에 얼마나 잘했는지 노골적으로 비교하며 그녀를 끊임없이 압박하고 피말리게 해왔다. 그들의 끝없는 간섭과 집착은 주인공의 정신을 더욱 피폐하게 만들고 있었다. 마치 늪에 빠진 듯 그녀는 점점 더 지쳐갔다. 시댁의 생일 주간, 시누이의 전화는 어김없이 주인공을 괴롭혔다. 시누이는 백화점에서 시아버지의 선물을 골라두었다며 다짜고짜 주인공에게 80만 원을 계좌이체 하라고 요구했다. 주인공이 과도한 금액이라며 거절하자 시누이는 돈 벌어서 다 어디에 쓰느냐며 비아냥거렸다. 그들의 끝없는 강요와 무례한 언행은 주인공의 인내심을 마침내 한계에 다다르게 했다. 주인공이 남편과 의논해보겠다고 침착하게 대답했지만 시누이는 그마저도 무시하며 이까짓 거 가지고 뭘 의논하느냐고 조롱하며 당장 돈을 보내라고 강요했다. 그 순간 주인공 안에 오랫동안 억눌려 있던 개 같은 성질이 본물 터지듯 결국 폭발했다. 그녀는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불의와 비난을 담아 신우이에게 거침없는 직설적인 욕설을 퍼부었다. 주인공의 예상치 못한 격한 반응에 신우이는 3초간의 침묵 후 놀라움에 떨며 급하게 전화를 끊었다. 주인공은 그 짧은 침묵 속에서 시어머니가 옆에 있었음을 직감했고 그녀의 얼굴에는 서늘한 비웃음이 서렸다. 잠시 후 시어머니로부터 무식한 년 등의 모욕적인 언사와 함께 당장 집으로 오라는 불호령이 담긴 전화가 걸려왔다. 주인공은 침착하게 다음 수를 예측했다. 시어머니는 주인공에게 상스러운 욕설과 함께 네 애미가 그렇게 가르치냐며 친정 부모까지 모욕했고 어디서 무식하게 쌍욕이냐며 당장 시댁으로 오라고 관기 어린 목소리로 명령했다. 이어 남편에게서도 주인공이 미친 여자냐며 확인하는 전화가 걸려왔고 주인공은 모든 상황을 비웃듯 깔깔 웃음으로 모든 연락을 끊어냈다. 그녀의 심장에서는 차가운 복수심이 일렁였다. 주인공은 오늘이 기필코 끝장을 보는 날이라 결심하며 마음을 더욱 단단히 다잡았다. 그녀는 오랫동안 억눌렸던 복수심에 불타는 눈으로 시댁을 향했고 자신을 건드리는 자들에게는 10배로 갚아주겠다고 비장하게 다짐했다. 남편은 아내에게 무조건 사과하고 빌라고 종용했지만 주인공은 이미 남편이 알지 못하는 자신만의 은밀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주인공이 현관문을 열자 신우이와 시어머니는 마치 그녀를 죽일 듯한 섬뜩한 눈빛으로 신발장에 나란히 서서 그녀를 노려보고 있었다. 소파에 앉은 시아버지 역시 차가운 시선으로 주인공을 응시했다. 남편은 벙어리처럼 그저 앞만 볼 뿐 아내의 눈조차 마주치지 못하고 굴욕적으로 침묵했다. 그들의 침묵은 오히려 주인공의 분노를 더욱 증폭시켰다. 폭발 직전의 고요함이 흐르는 공간이었다.